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지금 한창 원서 접수가 진행 중이라고요? 예, 11일 17시까지 저녁 7시가 아니라 17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온라인 코딩 테스트가 그 다음에 이제 10월 16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걸 모두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클라이언트 서버 직군 이쪽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성 검사와 넷마블 테스트라는 독특한 시험이 있어요. 이 필기 전형이 10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 입사는 2022년 1월에 입사 계획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정 일자를 봤을 때 12월에 2차 면접을 하는데 1월에 바로 입사네요. 공채 모집은 또 어떤 분야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예, 크게 3개의 회사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넷마블, 우리 퍼블리싱 회사죠. 여기서 사업 PM, 그러니까 국내와 글로벌 사업 PM을 모집을 하고 있고 마케팅도 글로벌과 국내를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영상, 서비스 기획, IP 캐릭터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이 안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그 다음에 웹 프론트엔드, 그 다음에 DBA, 성능 엔지니어 이런 부분을 뽑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부분도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QA, 재무, 경영, 기획, 인사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네오라고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게임 기획,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 PM, 그리고 글로벌 게임스. 정말 마음에 들어요. 회사 이름이. 글로벌 게임스, 클라이언트 서버 이쪽 부분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넷마블에서 11개 직무, 그리고 넷마블 네오에서 4개, 그리고 글로벌 게임즈에서 2개 직무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게임즈 진짜 이름이 착 붙네요. 네. 전형별 전략 팁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은 좀 자기소개서겠죠. 지금도 한창 작성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작성 전에 이것만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다 싶은 분이 있다면요? 예, 이거 자소서 작성하신 분들 지금 막 글 다듬고 계실 분도 있을 텐데 분명히 이제 그 기업에서는요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쓴 자소서는 읽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와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내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평가목이 무엇이 될까, 자소서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려고 할까 이런 것을 보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재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크게 열정, 도전, 인류,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열정에는 뭐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라.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도전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도전해라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라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해라 라는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인류는 최고를 지향해라. 미래지향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혁신은 하던 대로 말고 좀 더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실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뽑으면 딱 3개 뽑아드릴게요. 열정, 도전, 혁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소서와 면접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인재상을 알려주셨는데 직무 역량의 경우에는 이제 채용 공고에 올라와져 있는 키워드를 보고 좀 녹여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업마다 직무 역량이라는 것, 직무 소개라는 것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소개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어요. 근데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간을 활용해서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들은 주로 어디 가서 힌트를 얻느냐 하면 채용 공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힌트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PM 같은 경우에는 사업 PM 직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자격 요건 및 우대 상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격 요건에 보시면 국내 게임 및 게임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 자, 자소서와 면접에서 이런 이해도가 얼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목으로 놓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업 PM에서 사람을 뽑겠다. 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자,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평가목에 그것을 놓고 너를 보겠다, 당신을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분석 역량 및 문제 인지 해결 역량. 이것도 자소서와 면접에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채용 공고에서 자격 요건에서 키워드를 또 뽑아서 아까 인재상과 합쳐서 자소서와 면접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소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게임 회사 자기소개서라고 하니까 뭔가 좀 창의적인 항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다른 데서 묻는 거랑 똑같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 전체적으로 1번, 2번 내지 3번까지는 공통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넷마블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게임 산업 그리고 넷마블의 비즈니스 이쪽의 게임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쓸 게 없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이 넷마블 CEO라면 이거 재미있죠? 본인 CEO라면은 어떤 게임,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계열사마다 있는 것 있고 없는 게 있고 또는 직무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직무는 이 질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개발 직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정말 개발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뺐어요. 그리고 공통 질문 중에서 세 번째는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례를 설명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쓰래요. 자, 여러분들은 이 자소서 질문에서 또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이거 뭐 평가하려고 할까라는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1, 2, 3번은 보통 공통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4, 5, 6번 심지어는 6번까지 묻는 직무도 있어요. 4, 5, 6번은 좀 다 달라요. 마케팅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다르고요.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마케팅 같은 경우에 4번 질문이 넷마블 서비스 중에서 게임 또는 서비스 중에 게임 또는 출시 예정작 중 한 가지를 선정해가지고 게임 마케팅 시장에 화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 방향성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건 이제 직무에 특화된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 지식을 빠르게 배워야 할 때 본인은 어떻게 습득해 나가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후반부는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다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한 회사 그리고 지원한 직무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지금 앞서서 짚어주신 공통으로 제시된 항목 3가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넷마블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2000바이트. 아무래도 뭐 산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원 동기를 묻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이거는 평가 항목이 무엇이냐면 산업과 게임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큼 있는가라는 것을 첫 번째 평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넷마블 비즈니스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을 두 번째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이 좋으냐? 제가 꼭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자 입장에서 제가 실제 기업에서 한 10만 건 정도의 자소서를 심사를 했거든요. 제 손에 의해서 10만 명이 합격, 불합격이 결정지어졌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지원 동기를 쓰면 잘 읽히더라 하는 그것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권장사항입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맨 앞에 내가 왜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직업관은 무엇인지를 앞부분에 그러니까 기업 선택의 기준을 맨 앞에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쓰세요. 그리고 나서 게임 산업 그리고 넷마블스가 내 직업관에 어떻게 일치하는지라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게임 산업과 이 넷마블의 비즈니스를 당연히 분석해야지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산업에는 그리고 이 회사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바로 내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경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글의 흐름으로 얘기를 펼쳐나가 주시면은 잘 읽히고 점수를 잘 주게 되더라고요. 아주 굉장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함께 볼게요. 본인이 넷마블 CEO라고 하면 어떤 게임,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이것도요. 글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평가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가자, 읽는 사람이 무엇을 평가할까? 첫 번째, 1번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얼만큼 깊은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의 혁신을 보려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글의 구조를 제가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두 갈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을 때는 항상 두 갈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 앞에 배치돼야 될 글은 무엇이냐면 내가 추진하고 싶은 질문에서 했던 거 바로 그거 추진하고 싶은 게임 그리고 산업 이것을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딱 정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안한 사업이 그 게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산업 또는 시장의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분석적으로 이것을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숫자를 반드시 이용하세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고 없으면 내가 예측이라도 해서 이야기를 숫자를 꼭 넣어서 얘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회사가 아니라 넷마블이 더 잘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을 넷마블의 강점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강점하고 연결시켜서 넷마블이 제일 잘해. 그러니까 이 사업을 넷마블이 하면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를 요것을 내가 이 직무에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어. 넷마블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정답을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그리고 내가 추정하고 예상을 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항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그를 통해 무엇이 느꼈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여기 사례 드는 문제가 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에서는 항상 사례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의지는 기업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의지를 믿기 시작하면은 더 세게 이렇게 허풍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신뢰가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평가항목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소통과 협업이라는 것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서는. 그 다음에 열정, 그리고 분석적 문제 해결 능력 이 세 가지를 평가할 건데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지만 점수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어려웠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써놓고도 내가 눈물이 나야 돼. 네. 정말 힘들었었지. 네.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나의 액션,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써야지 내 행동이 부각이 되고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이 자꾸 솔루션 중심으로 나 이렇게 똑똑해를 자꾸 강조를 해요. 상황 설명이 충분히 없어. 그러면 야 그거 당연히 그런 솔루션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가자들은 점수를 높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절절하게 절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공통 질문은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빅데이터 등의 직군에서만 실시를 하는 저는 사실 이 단어가 좀 싫어요. 예, 너무 공포에 저번에 떨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때 봤죠? 온라인 코딩 테스트인데 자 코딩 넷마블 코딩 테스트는 뭐 따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프로그래머스라는 네. 그런 데서 대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 온라인으로 실시 그 프로그래밍 그 코딩 테스트를 실시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열사와 직무에 따라서 문제수 그리고 난이도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그 수준 이것들도 다 달라지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9문제를 주고 4시간 동안 풀게 합니다. 체력도 필요합니다. 체력.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냐? 그냥 평이한 정도다. 보통의 경우는 평이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텐데 프로그램 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백준이라고 있습니다. 백준. 예, 뭔지 아시죠? 예, 백준에 들어가서 실버 5단계 또는 골드 1단계 정도 수준이면은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특징, 코딩 테스트의 특징은 알고리즘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얼마나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직접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고리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출제 문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뭐냐면 다익스트라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기 지원하실 분들 소프트웨어 전공하신 분들 이쪽 응용하는 것 그리고 DP
동적 계획법 이것 하는 것 그리고 그래프 이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연습하느냐 하면은 온라인 저지라고 있어요. 온라인 저지. 그게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하고 연습하고 실시간으로 거기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백준 뭐 이런 데들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자료 구조의 종류와 방법론을 숙지하십시오.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알고리즘 공부는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딩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인성검사 넷마블 테스트인데 이 넷마블 테스트는 어떤 거예요? 이게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네. 건데요. 인성검사는 비슷하고 넷마블 테스트라는 게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누구는 뭐 애정도 테스트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네.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넷마블과 게임 산업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요. 얼만큼 넷마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넷마블이 출시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컨셉이 무엇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넷마블 회사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넷마블과 게임 산업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문제들도 또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대기업의 인적성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서술형도 나와요. 서술형. 그러니까 그 문답 번호를 찍는 그런 객관식도 나오지만 서술형도 함께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직무와 관련된 문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게임 일반 지식 그리고 중요한 용어 그리고 특정 게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도 같이 묻고 게임과 게임 간의 분석, 다른 경쟁 게임과의 분석 그리고 게임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식의 서술형의 문제.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렸던 것들이 뭐예요? 넷마블 그리고 게임 산업 그리고 경쟁사의 게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넷마블 테스트를 그래서 애정도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인성검사는 준비하지 마시고요. 네. 예. 이제 넷마블 테스트는 홈페이지, 넷마블 홈페이지 구석구석 샅샅이 들어가 보세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과 화제작에 대해서 특히 화제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게임 산업은요.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것을 기반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트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그러니까 넷마블 것뿐만 아니라 뭐 넥슨과 NC소프트 이런 데를 같이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그것만 보셔도 이 넷마블 테스트를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게임을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본인만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이러더라가 아니라 나의 느낌은 이랬어, 컨셉이 이랬고 특징은 이랬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야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게임을 하면서 사실 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면서도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네요. 예. 아, 그게 뭐 게임이 게임 같겠어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전형을 치르고 그쵸. 나면 면접 전형이 또 준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두 예. 번에 거쳐서 면접이 치러진다고요. 예, 면접은 1차, 2차 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회사들과 비슷합니다. 1차는 실무진이 와서 기술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2차는 임원들이 와서 2차 임원 인성 면접을 하는데요. 비슷합니다. 1차에서는 기술적인 질문들이 주로 이루어질 거고요. 2차에는 임원들이 와서 인성 위주의 질문. 인성이라고 하면은 착한지 안 착한지가 아니라 인재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기준으로 면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자주 나오는 질문 이런 걸 여쭤봐도 돼요? 자주 나오는 거 네. 다른 회사와 똑같습니다. 1분 자기소개해 보세요. 왜 우리 회사 지원했습니까? 향후 포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 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우리 회사에는 왜 지원했습니까? 직무에는 왜 지원했습니까?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이것들 날 것이고요. 거의 뭐 90% 이상 질문이 될 거고요. 이제 넷마블에서만 하는 질문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났던 질문들이 좋아하거나 주로 하는 게임이 무엇인가요? 로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모바일 RPG 장르를 즐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게임을 어떻게 만들면은 당신이 모바일 RPG를 즐길 것 같은가요? 전략을 말해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넷마블이 글로벌 게임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전략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 회사 산업
그리고 넷마블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성과 관련된 질문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또는 실패해서 크게 좌절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런 류의 질문이 있고 본인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 그것이 무엇이고 왜 그런지 이런 질문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추격해서 예. 넷마블 지원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노트를 펴고 게임에 미쳐라. 노트를 아까 펴고. 힌트를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안한소가. 맞아요. 노트를 꼭 피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유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공자, 공급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서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를 피고 분석적으로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 아프겠어요.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닙니다. 네. 네.